취업 준비 어렵지 않아요. 취업 정보 여기 다 모아놨어요. 시린이 여러분을 위한 재미있고 신나는 취업 정보 쇼. 합격의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시린이 여러분 여기 모여라. 순간 취업이 달라 보였어요. 경이로운 취업 정보들의 타임. 푹 빠져버렸죠. 무한한 취준 생활에 마침표를 찍다. 천국에 온 기분이랄까? 공채 정보, 고민 상담, 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드디어 답을 찾은 것 같아요. 취업의 해답을 찾다. 오늘 취업 어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요. 취준생과 직장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시간입니다. 강선신 변호사의 강변북로인데요. 네, 화요일 코너 함께할 두 분의 법조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변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조인은 아니고요. 이전에 대형 로펌에서 로펌 비서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취업 동반자이자 취업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해커스잡의 왕소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제작진이 강선신 변호사님을 위한 코너 타이틀 강변북로 이걸 네네네. 듣고 참 뿌듯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원래 올림픽대로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강변북로. 그럼 왜 북을 왜 넣은 걸까요? 북은 왜 네. 넣었을까요? 그냥 라인 맞추려고. 오, 뭐, 라인 맞추려고. 네. 아, 뭐 네. 저야 뭐 강변이니까 네. 좋습니다. 뭐. 네. 네. 오늘은 강변북로 타시고 되게 네.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강선신 변호사의 강변북로 앞으로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씩 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빈 쌤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물론 방송은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어야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챙겨갈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취업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쌤께서 많이 설명해 주실 테지만 이제 법적으로도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또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강선신 변호사의 강변북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겸업이 죄는 아니잖아요. 네, 강변북로 오늘의 주제는요. 겸업이 죄는 아니잖아요.입니다. 요즘에 투자, 쓰리잡에 이어서 N잡러가 증가를 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참 골칫거리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배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리운전을 하신다든지 이런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 끝나고 다른 업무들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에 네. 보면은 좀 우리 MZ 세대들도 그렇고 자신의 봉급 수준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52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면은 또 남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뭐 40시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좀 N잡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부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냐 혹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내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좀 화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장인들의 겸업 금지 조항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제로도 이게 법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겸업이 금지된다라는 법은 예외적으로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기업에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가령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법에 의하면 네. 저도 어떤 겸직을 하는 데 있어서 소속 기관장, 여기서는 이제 변호사 협회의 장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별법상의 겸직 금지를 구하는 어떤 그런 조항들이 있지만 네. 일반적인 사기업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겸업 금지 조항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회사의 입장에서는 네. 어떤 근로자를 채용을 했을 때 그 근로자가 오로지 자기의 회사만을 위해서 헌신할 거를 바랄 거예요, 보통. 하긴 제가 네. 사업주여도 그럴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근로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 혹은 근로 시간 이전도 마찬가지겠죠. 혹은 휴일이라든지 네. 이럴 때 이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하는 거를 법적으로 강제를 할 수는 없어요.
원치는 않을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이 원치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보통 취업 규칙 같은 데에다가 이 겸직 금지의 조항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 그러면 근로자는 이걸 보고 바로 문제를 삼을 수 있거든요. 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취업 규칙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사실 이 근로자가 처음부터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엔잡러가 가령 유튜브 활동을 했다고 하면 유튜브 활동을 한 거를 알게 된 회사가 취업 규칙을 들이대면서 취업 겸직 금지가 취업 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문제를 삼으면서 징계를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예, 사내에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되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제가 네. 있었던 로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이제 겸직 금지 조항이 아예 없었어요, 취업 규칙에. 그래서 실제로 투잡에 뛰시는 분들이 꽤 계셨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예, 예. 필라테스 강사를 주말에 어. 하신다던가, 예, 예. 아니면 뭐 꽃 이런 거 배우셔서 플로리스트로 근무를 하신다던가 네.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반복이 되고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몇 년이 지나서는 이제 취업 규칙에 넣은 거죠. 이제 겸직 금지 조항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 직원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네. 그래서 이제 사인 받고 이제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규칙들이 뒤에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일반 사기업 아까 말씀해 주셨고 방금 또 근무하셨던 로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이 겸업 금지 조항이 모든 기업에 해당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만 존재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을 뭐 넣고 싶으면 사측에서 그냥 넣어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만 취업 규칙에서 겸업 금지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사측에서 넣으면은 넣는 건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겸업 금지가 일반 사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땐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넣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경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거는 내가 근로하는 이 근로시간 이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근로하는 이 시간에 겸직으로 인해서 어떤 이 회사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그 유튜브에 무슨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컨텐츠를 막 내 근로시간 내에 짰어요. 이제 그런 게 만약에 걸렸을 때는 네. 사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당신과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네. 이 시간만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당신이 하는 겸직 때문에 우리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이제 근태의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아마 유튜브가 방금 말씀하신 유튜브가 아마 가장 뜨거운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이 직장인이 유튜브 하는 거 겸업 금지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금지가 완전히 법적으로 된 건 아니라고 저도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던가 영상 안에서 회사 직장 뭐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뭐 컨피덴셜한 부분들을 오픈을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내 직업과 상관이 없는 투잡에 대한 게 이 분야와 아예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뭐 직장인의 브이로그 막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업에 내가 속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좀 훼손시킬 만한 발언들을 거기서 하거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튜브가 모든 그 자신의 신상 공개를 얼굴을 안 드러내고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네. 뭐 박스를 쓰고 나와서 한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사회에 어떤 사회란다 그 회사에 명예훼손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거는 자신이 이 회사 안에서 근로를 하면서 얻게 된 지득한 그런 어떤 영업 기밀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박스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막 누설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거는 비단 어떤 징계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박스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 얼굴을 가리거나 뭐 목소리 변조하고 여기만 뭐 이렇게 나온다거나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몰래 많으시죠. 하시는 네. 분도 많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회사에서 뭐 들키지 않고 유튜브를 하다가 어느 날 걸렸다. 이러면 어떤 징계를 받게 될까요?
글쎄요. 좀 심각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제 뭐 직장인들 입장에선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따져가면서 법적 소송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이게 유튜브가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전에는 막 그런 것들이 꾸준히 있긴 했어요. 뭐 블로그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뭐 인터넷 쇼핑몰이 뭐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은 아니 내가 근무하는 시간 이외에 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어떤 분야가 달라져 왔을 뿐이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럼 이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가 돼요. 그 자신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이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으로 법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이런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무원분이 그냥 자기가 여행을 좋아한다고 쳐봐요. 혹은 음식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찍은 거예요. 그 소속 기관장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된 그 기관장님이 뭐라고 한 겁니다. 이 공무원한테. 이거 왜 하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공무원분은 내가 왜 하면 안 돼요? 요리하는 것 좀 해갖고 올릴 수도 있지. 근데 건전한 취미 활동인데 마치 낚시를 하러 다니는 것처럼 등산을 하는 것처럼 골프를 치는 것처럼 내 취미 활동인데 왜 이거를 막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처음에는 됐었어요. 네. 이 유튜브를 영리 활동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기관장이 봤을 때는 이거는 영리 활동에 해당할 수 있다. 근데 이 공무원분은 구독자가 없어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데 무슨 영리 활동이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이제 규정들이 생겼어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이제 현재에는 따르셔야 하고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거나 혹은 지금 공무원의 신분 혹은 공무원에 준하는 어떤 공공기관에 속한 근로자라면 그 규정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 유튜브 채널에 채널에 공무원분께서 정말 네. 유튜브를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정말 알기로는 괜찮은데. 그 유튜브만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구독자도 그러니까 많고. 물론 그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충주시 유튜브에 나오는 공무원 분이 있는 거지 그 공무원 분의 개인 채널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 계정으로 나오는 수익이 이 공무원 출연하시는 그분의 개인 수익이 되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규모의 채널이면 꽤 많은 수익이 아마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유튜브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의 경우 혹은 준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사업, 영리적 사업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관련 규정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뭐 유튜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네. 일반 사기업으로 들어가면은 앞서 뭐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유튜버 슈카월드도 네. 유튜브 활동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회사의 말을 듣고 자진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전에 오히려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아예 퇴사 해고를 당한 경우는 없었고 오히려 그 재능을 활용한 경우도 좀 그럴 수 봤었어요. 있죠. 반대로. 예, 예. 그래서 이제 채널을 좀 운영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팔로워가 많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분해 가지고 이 친구가 영상 촬영을 굉장히 잘하고 우리 회사를 잘 홍보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오히려 그런 업무들을 주면서 충주시처럼 네. 재능 기부를 하는 형태로 아, 이제 그러면 너무 업무를 하게 좋겠네요. 되는 경우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네네. 그러면은 법적 뭐 싸움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회사 측이랑 그 해고당한 그 사람 근로자, 측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습니까? 당연히 근로자 측에 훨씬 더 큰 승산이 있겠죠. 만약에 이 근로자가 자신의 이 본업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인 또 해가 끼쳐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영업기밀 누출이라든지 네.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가정하고 오로지 겸업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계를 내렸으면 이 징계가 부당하다라고 해서 법적인 쟁송으로도 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마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최고 뭐라고 해야 되죠? 법의 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 헌법이에요. 헌법이죠. 그럼 헌법에 보면 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모든 국민들한테 인정되는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헌법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N잡을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 헌법도 어떤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법률로서 하는 게 허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공무원법이나 변호사법이나 이런 걸로 일정 가능한 수준에서 제한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겸업과 경업을 조금 헷갈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경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동종업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반도체 회사의 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연구원이었는데 엄청난 영업 기밀을 가지고 동종업계를 뭐 영위를 하는 그런 사업체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거는 안 돼요. 네, 이런 거는 안 돼요. 이런 것도 물론 동종업계에 나가서 당신이 그 업을 영위를 하는 기간을 한 50년 동안 못 한다. 내가 막 제과 제빵의 명인한테 제빵 기술을 배웠는데 나가서 제빵에 관련된 업무를 한 50년간 못 한다. 이거는 또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경업은 금지를 할 수가 있어요. 당사자 약정 사이로. 근데 겸업은 딱히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게 유튜브를 좀 하시는 직장인 분들께서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이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뭔가 정리해서 좀 주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본인이 하는 그 유튜브 컨텐츠나 뭐 이런 활동이 내 회사, 그러니까 기존에 속한 회사에 어떤 손해가 갈 것 같다. 라는 거는 일단 유튜브 컨텐츠라는 건 드러나 버리면 그게 사람들한테 퍼블리시가 되고 이거는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거로서 사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회사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컨텐츠인가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부수적으로는 내가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막 밤새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졸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근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진짜 이거를 명확히 근무 시간과 분리해서 퇴근하고 아니면 휴일에 하는 게 아니라 몰래 조금씩 이렇게 내 근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닌지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네.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게 네네. 직장인 브이로그들 보면은 이렇게 뭐 회사 그 책상에 카메라 이렇게 삼각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그것도 사실 좀 위험할 조금 수 있다고 위험한가요? 봐요. 예. 왜냐면 그건 근태에 해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사가 어떤 일을 업무를 딱 줬어요. 미션을 네. 뭐 언제까지 해와라. 근데 막 카메라 설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그리고 또 정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 되겠지만 딱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자기가 점심 안 먹고 네, 딱 카메라 다 설치하고 막 했어요. 그리고 1시에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는 아무런 이 유튜브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는 돌기만 해.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그럼 또 괜찮을 이게 수도 있겠다. 징계까지 번졌을 때 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글쎄요. 막 시켜놨는데 근무 시간에 뿌시럭뿌시럭거리고 하는 것도 사실상 근태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활동은 좀 정리를 해봤고 네. 또 요즘에 핫한 게 네. 스마트 스토어. 오, 스마트 네. 스토어도 제 주변에는 맞아요. 좀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주변에? 실제로 저희도 네. 거의 프로 엔잡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뭐 쇼핑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쿠팡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신다던가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겸업 금지에 해당합니까? 겸업 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겸업은 우리가 좀 인식을 달리해야 돼요. 겸업은 원래는 금지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이제 준수를 한다면은 금지를 할 건 아니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어떤 제조업체에서 일을 한다라거나 혹은 뭐 식료품 어떤 뭐 유통업체에서 일을 한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네. 예. 네.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도 막 내가 찍고 막 이러다 보면 근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얘기를 하다가 회사의 영업 비밀 이런 거를 자칫 잘못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얼핏 봐서는 뭐 그런 위험 부담은 조금 적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뭐 블로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 그냥 멀리 가지 말고 뭐 배달 업무를 한다라든지
또 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뭐 공무원, 뭐 이거 계속 나오는 이 공무원 이런 거 아니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내가 주말에 열심히 해가지고 막 잘 키웠어요. 그리고 막 내 본봉보다 더 많이 여기서 더 큰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런다 한들 이 업체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뭐 편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영리를 취한다,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편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사실상 그 시간에 뭐 취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네. 나의 그런 자유 시간에 뭔가 돈을 버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상사분들이 보시기에 예. 조금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약간 맞습니다. 그런 네.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뭐 이런 배달하는 거는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휴게 시간이라는 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뭐 물론 그런 사람은 현실상에서는 없겠지만 휴게 시간에 그냥 회사 방바닥에서 자도 돼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막 엄청 열심히 막 내가 꾸려가겠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최근에 그 휴게 시간에 이제 집이 가까워서 집에 갔다 오신 분 거기서 이제 상사분이 이제 네. 뭐 언지를 했다 이런 분은 뉴스 기사를 봤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댓글들 보니까 네. 아니 내 휴게 시간에 내가 마음대로 쓴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냐라는 그런 댓글들이 다 다수의 의견이더라고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저도 옛날에 네. 회사 다닐 때 네. 이 방송을 그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와 이 기숙사가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저는 너무 좋은 게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샐러드 같은 걸 먹고 한 30분을 자도 네. 1시간 그 휴게 시간을 지킬 수가 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며칠간 그렇게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눈치 보여가지고 못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눈치의 문제인 거지 네. 그걸 법적으로 하면은 문제가 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현실과 좀 이게 법으로 가서 쟁송을 해서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고 지거나 막 이런 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에선 우리가 이렇게 막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징계를 당한다던가 혹은 뭐 소송을 당한다던가 이러면은 우리의 법적인 권리를 찾아야 되겠죠. 네. 오히려 쉬고 오셔서 더 네. 일 잘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제 꼴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뭐 쿠팡이츠나 스마트 스토어나 이걸 가지고 만약에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한다, 눈치를 준다 이래도 좀 당당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요즘에는 또 인식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 그 하신 것처럼 댓글에 내 휴게 시간 내가 쓰는 이게 사실 그 자신의 권리를 법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그 세대의 흐름이 너무 많이 예전과는 달라졌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예. 봅니다. 예. 예전에 똑같이 법이 있었어도 네. 그렇게 못했어요. 그쵸.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저는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만약에 퇴근하고 나서 내가 가게를 차린다 이런 경우는 어떨지 주변 혹시 있으세요? 사업체를 차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이제 같은 맥락으로 답변은 주실 것 같은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봤었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가게를 이제 언니 명의로 이제 가게를 내서 퇴근을 하고 나서 와서 이제 일을 한다던가 도와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은 봤었고 아닌 경우에는 뭐 사실 자유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그리고 괜찮습니까?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알기 어려워요, 그런 건.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고지하지 않는 이상 네. 유튜브 같은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열려져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개인 사업을 조그마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내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약에,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게 네. 취업규칙에 설사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이 헌법을 어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취업규칙 같은 게 당신을 이 취업규칙에 의거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해도 그거는 내가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겸업을 하는 대부분의 뭐 직장인들이요. 자아 실현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네, 중요해서 맞습니다.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데 그쵸,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자유죠. 이제 본인이 뭐 본인의 재능을 이용을 해서 뭐 돈을 어떤 버는 구조를 취한다는 건 본인의 자유고, 뭐 다른 여러 직장인 분들이 뭐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뭐 주식 투자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주의 시대에 뭐 사회에서 네. 충분히 하실 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네. 네. 업무적으로만 영향을 너무 크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월급쟁이로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월급 조금씩 뭐 태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는 하지만 티끌 모아 그 티끌이다. 뭐 이런 태산은 얘기도 모이지 많고요. 않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엔잡러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겸업을 하는 직장인들의 슬기로운 겸업 생활을 위한 조언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조인이긴 하지만 뭐 모든 거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 회사와 내 엔잡을 병행을 잘 하고 싶다면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네, 적당히가 어려운 말이겠지만 결국에 어쨌든 이게 내 본업에 해가 되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업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적당히 해라 이렇게 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강선심 변호사의 강변북로 오늘 직장인 겸업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내용을 좀 세 줄로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민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뭐 요약이라기보다는 저의 의견을 하나 드리면은 네. 전 취업 컨설턴트 입장에서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개발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즘 우리 친구들이 워낙에 경험이 좀 부족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일들을 또 해보면서 본인이 정말 잘하는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 직업이라는 게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사실 엄청 즐겁기만 한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제2의 꿈 혹은 그거를 전업으로 실현시키진 못할 지연정 이게 건강한 취미생활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수입까지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활동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변호사님께서 네. 법에 걸리지 않고 뭐 아까 적당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더 세 가지로 이 겸업을 꿈꾸시는 직장인들이 예, 아시면 좋을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무 시간에는 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내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일을 할 계획이라면 관련 규정을 좀 꼼꼼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이게 내 본업에 해가 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지 끼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근무 시간에는 하지 않는 걸로. 네. 네, 그리고 공무원이랑 공공기관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좀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슬기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